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이미경입니다. 저는 1990년도에 당시 이제 대학에서 여성학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저희 동료 몇 명이 한국의 성폭력 상담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상담소 이제 문을 열고 처음 상근활동가가 되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나 너무 가슴 뛰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여성의 전화 이사 고미경입니다. 저도 여성의 전화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이제 대표를 마치고 지금 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여성회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에는 2002년도에 와서 한국여성의 전화 활동을 했습니다. 1990년대 당시에는 이제 막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제 넘어서 여성운동이나 여러 시민사회 단체 활동들이 이제 시작이 막 활발하게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상담소 문을 열고 보니까 저희는 이제 상담을 받잖아요. 근데 상담 속에서 너무나 많은 법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친고죄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강간을 해도 어떤 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식의 법을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고,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범죄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라고 이름을 붙이고 피해자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여성의 전화가 83년도에 창립을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내 폭력, 그때는 아내 구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내 구타, 강간까지 다 포함해서 여성에게 대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를 내어준 수많은 피해자들이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 저희들은 정당방위라 이런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론화가 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여론으로 올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은 국회니까 국회 로비도 하고 압력도 놓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총선이 있었는데 반드시 이것을 공약화해라. 이런 활동을 많이 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하나의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이제 국무회의에 참여하면서 입법 발의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성평등은 다 거의 왔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그게 착각인 줄 저희가 좀 너무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때는 너무너무 신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2005년도에 여성부가 너무나 그 미니 부처다, 그러니 힘이 없다. 그래서 여성부, 가족부 그리고 청소년부 합해가지고 여가청부를 이제 만들자라는 게 정부의 안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성평등 부처를 원한다라고 반대를 하면서 토론회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어느 정부는 여성부를 없애겠다라고도 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부는 하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 약간 이런 여러 그 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들의 역할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재현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첫 번째는 이제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 이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성폭법, 가폭법,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까지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 국가의 책무성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체계도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활동에 굉장히 노력을 했고 더불어서 법 개정 활동 뭐냐면 지금도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개정하자. 이런 것을 이제 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라든지 가정폭력 처벌법의 목적 조항이 여전히 가정 유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피해자의 인권으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가 필요하잖아요. 실태를 파악을 해야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원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여성의 전화에서 분노의 게이지라는 이름으로
그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살해되었거나 혹은 살해당할 그 위기에 처했던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폭력을 보이게 하는, 가시화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운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하고 또 보였던 것을 지금 이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1927년에 우리 할머니들이 했던 그 운동을 알듯이 그동안 했던 활동을 활동 위에서 그 다음을 시작할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이 아카이브 작업, 우리 운동의 어떤 백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카이브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거의 여성가족부가 지금 동네북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분을 하고 있는데요. 여가부가 무슨 소임을 다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평등한 사회예요. 지금 유엔에서 뭐 통계 낸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강요 비율이 30%가 안 됐잖아요. 문정부 때. 이게 전 세계적으로 67이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19%, 전 세계적으로 121위. 이런 정도인데 무슨 여가부가 소임을 다 했냐고요. 성평등에 대해서 모두가 다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가장 밀쳐넣는, 저 끝으로 밀쳐넣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다. 대표적인 그 백내시의 말이 저 개인적으로는 젠더 갈등이라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또 누가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뭐 할당제나 이런 것은 사실은 그 뭐 여성들이 뭘 못해서 그런 거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구조의 모습을 지우고 구조적 성차별이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갈등이라는 용어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저는 백내시가 아닌가. 백내시 지금 우리가 받아든 굉장히 무거운 숙제인데요. 때로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 분노가 오르다가 또 한편 그래 어쩌면 우리 여성운동이 이제 그들에게 보였나 보다. 그래서 약간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나 보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지금까지 30여 년간 뭔가 꾸준히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건너지 않을 수 없는, 딛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것인가 보다. 이 세상이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저는 이제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폭력에 이름을 붙이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인식이 개선되고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의 가치에 함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투 운동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너를 돌면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 있다. 지금 바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만큼 왔다. 조금만 돌면 된다. 이런 뭐 믿음? 신념? 이런 거를 가지고 활동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세상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우리 동료들이 함께 있다. 우리 이 든든한 연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이 우리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